안녕하세요. 비트차트입니다. 비트코인 차트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관점부터 간단하게 복귀해보고 지금 현재 관점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을 찍을 당시 차트는 여기까지 나왔었고요. 그 당시 제 메인 관점은 큰 추세로 봤을 때 15,500부터 25,200까지 A파, 25,200부터 19,700까지 B파, 그리고 지금 현재 하얀색 C파가 진행 중인 걸로 봤었습니다. C파 중에서도 초록 색깔로 A, B, C, D, E 이런 식으로 엔딩을 봤었고요. 좀 더 작은 봉으로 봤을 때 지난번 영상을 찍을 당시 저점이 여기였는데 28,700 정도 됐었습니다. 영상을 찍을 당시 여기 저점이 안 깨졌었어요. 정확히 아마 오전 9시가 되기 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빨간색, 이 꼬리가 달린 빨간색 봉이 진행 중이었고요. 이 봉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유의있게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과매도 부분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 다음 이 음봉이 가격을 내렸다가 올리게 된다면, 그래서 가격은 내려왔는데 RSI가 올라가는 4시간봉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초록색 이파가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그 당시 여기서부터는 바이낸스에서 잠깐 볼게요. 바이낸스에서 봅시다. 하지만 영상을 찍을 당시 여기 빨간 부분, 여기서 4시간봉 하락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격은 올랐는데 RSI가 떨어지는 4시간봉 하락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났으므로 이렇게 흰색 C8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당시 저점이 28,560, 한 600 정도 여기는 깨고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4시간봉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나는지 안 나는지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컨펌이 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ABC로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지점은 변곡점이니까, 완전 방향이 갈리는 변곡점이니까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당시 저는 이 주황색 C파에 좀 더 무게를 뒀습니다. 그 이유는 이더 차트를 참고했을 텐데요. 이더 같은 경우에도 8월 17일 그죠? 이 빨간 봉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잠시만요. 이 봉이 진행 중이었어요. 그 다음 봉인가 보네요. 네. 그래서 여기 저점을 안 깼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더도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과매도 부분에 들어와 있고, 그 다음 봉이 가격을 내렸다가 올리게 되면 가격은 내려왔는데 RSI가 올라가는 4시간 봉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나면서 추세 전환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더 같은 경우에 여기 한 2030, 한 2020 여기를 고점으로 보고 여기부터 1802까지 한 파동으로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동에 대한 이제 되돌림이 나올 거를 기대를 했는데 이 되돌림이 여기까지밖에 안 나왔어요. 너무 작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ABC로 올라왔다가 B파가 완성이 되고 그리고 C파가 떨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관점을 참고해서 이렇게 C파 쪽에 좀 더 무게를 뒀었지만 결과적으로 차트가 나와보니 4시간봉 상승 다이버전스를 깨버리고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이더 차트를 되게 유의깊게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기 추세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노란색 장기 추세선을 유의깊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지가 나왔던, 네, 그리고 이 부분.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 장기 추세선이 깨지게 된다면 폭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여기서 이제 지지가 나오고 올리는 거를 보고 상방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는 롱 포지션에 들어가 있었고요. 아마 이쯤에 들어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해요. 그런데 아마 여기서 이제 떨어질 때 여기나 한 여기쯤에서 이제 손절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절이 나가고 이제 확실하게 한 이쯤에서 이제 확실하게 뚫렸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숏 포지션에 들어갈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이유가 여기가 뚫리면 폭락이 나올 것 같긴 했습니다. 폭락이 나올 것 같긴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여기서 여기까지에 대한 되돌림이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 작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폭락이 나온다고 했을 때 잠깐 1시간 봉으로 보겠습니다. 폭락이 나오면 이제 길게 빠질 텐데 그러면 이제 임펄스가 나올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파동 여기부터 이제 임펄스 카운팅을 한다 했을 때 1, 2, 3, 4, 뭐 5에서 얘 리딩으로 보고 1, 2에 여기도 1, 2, 3, 4, 5 이걸 리딩으로 보고 1, 2, 1, 2로 해서 임펄스로 빠지는 모습이 사실 상상이 잘 안 됐습니다. 어떻게 빠질지 이게 상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숏 포지션 들어갈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지만 결론적으로 어떻게 내려갈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숏 포지션에 안 들어갔습니다. 실제 매매는 한 이쯤 포지션 들어갔던 게 한 여기서 이제 손들이 나갔고요. 지금 현재 관점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코인베이스에서 봅시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여기 이제 손절을 걸고 아마 이쯤에 손절을 걸고 여기 이제 뚫릴 때 숏 포지션에 들어간 보신 분들은 아마 큰 수익을 얻었을 거예요. 엄청 큰 수익이 났을 겁니다. 일단 비트부터 봅시다. 비트부터 볼게요. 비트도 코인베이스로 봅시다. 솔직히 지금 파동 카운팅이 잘 안됩니다. 헷갈려요. 지우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이 파동 카운팅이 솔직히 잘 안되거든요. 제가 좀 카운팅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작은 봉으로 쪼개서 해봤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큰 관점부터 볼게요. 우선 큰 관점부터 봅시다. 저도 헷갈리니까. 일단 엔딩 관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폭락이 나왔으니까 엔딩 관점은 아니었던 것 같고 C파가 여기서 끝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파동이 끝난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큰 파동 얘를 좀 굵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한 파동이 끝났으니까 다시 한번 A, B, C 이렇게 파동이 흘러갈 수 있겠죠. 이제 얘는 웨이버를 지우겠습니다. 얘는 웨이버를 지울게요. 피보나치를 그어보면 이런 식으로 되고요. 지금 현재 한 618점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0.5 찍고 올라갈 수도 있고 382 찍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제는 또 웨이버를 지우겠습니다. 우선 일봉으로 봤을 때 비트 같은 경우에도 아까 이더처럼 이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이은 장기 추세선이 있었어요. 뚫렸고 올라왔지만 다시 저항받고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비트도 여기서 지금 저항받고 떨어진 걸 보니 이 빨간 추세선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비트도 뚫리면서 폭락이 나왔죠. 현재 일봉으로 보면 가격은 올라갔는데 RSI가 내려가는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났습니다. 일봉상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났어요. 일봉이에요. 일봉. 웬만하면 추세 전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 이 일봉 또 어떻게 나오는지 또 봐야 될 텐데 얘도 이런 식으로 저점을 올렸다가 저점이 내려왔다가 올라가게 된다면 가격은 내려왔는데 RSI가 올라가는 일본 상승 다이버전스가 또 컨펌이 날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 저점인 얘를 한번 깼다가 올라가더라도 가격은 내려왔는데 RSI가 올라가는 일본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날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는 컨펌이 났어요. 일봉으로 봤을 때. 그래서 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상방을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ABC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여기서 4시간봉 하락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났고요. 폭락을 했고 일봉으로 봤을 때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났습니다. 신뢰도가 더 높으니까 웬만하면 추세 전환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피보나치를 지우고 여기 한 31,800부터 25,000 한 100까지 이 파동에 대한 되돌림 사이즈를 예상을 해보면 얘도 한 0.5 정도 찍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ABC. 여기 이 빨간 추세에서 저항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마 뭐 옆으로 기다가 뭐 이런 식으로 0.5 근처에서 저항받고 떨어질 수도 있겠죠. 어떻게 흘러갈지는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제 4시간 봉으로 볼게요. 4시간 봉으로 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지우겠습니다.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일단 저는 여기서 여기까지를 임펄스로 카운팅을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ABC가 53, 5일 수도 있고 제 파동 카운팅이 틀려서 여기가 ABC여가지고 3, 3, 5일 수도 있겠죠. 3, 3, 3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 이제 C 파동 여기 카운팅이 잘 안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제 파동 카운팅을 좀 잠깐 볼게요. 일단 큰 봉으로 봅시다. 일단 큰 봉으로 볼게요. 날봉으로 보면 얼핏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C파의 시작이니까 얘도 이제 웨이버를 지우고 얘도 이제 지우겠습니다. 헷갈리니까 1, 2에 3고 4, 5 5파가 남은 거로 보여요. 큰 봉으로 봤을 때는 얼핏 봤을 때 왜냐하면 한번 봅시다. 피보나치를 여기가 이제 2파 부분이니까 피보나치를 한번 그려볼게요. 임펄스 파동이 나올 때 이런 식으로 1, 2, 3, 4 파동 5 이렇게 임펄스 파동이 나올 때 이 4파의 반등이 3파 사이즈의 618 그러니까 3파 사이즈의 38이 여기를 못 넘기고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38이 딱 맞고 떨어지거나 혹은 그 아래에서 떨어지거나 뭐 이런 식으로 임펄스 파동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3파 사이즈의 되돌림 보면 382에서 지금 정확히 저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파가 남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정확히 여기서 저항이 나왔으니까 5파가 남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아까 임펄스 파동에서 382에서 저항 나온 거를 보니 5파가 남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1, 2, 3, 4, 5 나올 때 3파랑 5파 사이 가격은 내려왔는데 RSI가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런스가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도 5파가 나오게 된다면 가격은 내려왔는데 RSI가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런스가 컨펌이 날 거예요. 일봉상. 그러니까 한 파동이 더 내려올 수도 있겠죠. 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5파가 남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큰 봉으로 되게 러프하게 봤을 때는 이렇거든요. 러프하게 봤을 때. 그럼 이제 조금 더 작은 봉으로 볼게요.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여기는 리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A, B, 1, 2, 3, 4, 5 이렇게 1시간 봉으로 보겠습니다. A, B, 1, 2, 3, 4, 5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혹은 A, B, 1, 2, 3, 4, A, B, 5 이럴 수도 있겠죠. 이제 이렇게 본다고 했을 때 이렇게 이제 1, 2가 될 거고 여기는 그냥 한 파동으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평행하게 그었을 때 그럼 여기도 A, B 그러니까 1, 2, 3, 4, 5 이렇게 해서 또 1, 2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1, 2, 1, 2로 이제 세부 카운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4시간 봉으로 보겠습니다. 얘는 노란색으로 할게요. 그럼 이렇게 봤을 때는 1, 2, 1, 2 같은데 그럼 이렇게 3파 같거든요. 이렇게 3파 같아요. 그럼 이제 노란색으로 보면 이제 4파거든요.
노란색으로 봤을 때. 그럼 얘도 아까랑 똑같이 여기서 1382 부분에 보면 넘기는 했지만 저항이 나왔어요. 그럼 이렇게 4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흰색이 아니고 지금 노란색 파동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노란색으로 봤을 때 5파가 나와야 되고 5파가 나오면 흰색 3파가 완성되고 4파, 5파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다시 한번 떨어졌다가 추세전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락이 좀 남은 거죠. 근데 이제 이걸 1시간 봉으로 보면 뭐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시간 봉으로 보면 여기가 파동 카운팅이 제가 안 됩니다. 전혀 안 돼요. 여기서 1, 2에 또 1, 2에 뭐 3, 4, 5 이게 제가 카운팅을 해봤지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반등이 되게 빠르게 나왔어요. 반등이 또 이제 크게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 카운팅 그리고 하락한 거로 봤을 때는 여기가 임펄스 파동 같은데 아까 영상 제일 처음에 제가 일봉으로 봤을 때 여기서 이제 히든 상승 다이아몬드가 컨펌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저점을 안 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카운팅 상으로는 뭐 4, 5로 떨어지거나 혹은 내려왔다가 반등 나왔다가 떨어졌다 올라가는 뭐 이렇게 되는데 일봉 상승 다이버전스랑 지금 반등이 여기서 나왔거든요. 여기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저점을 안 내리고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실력이 부족해서 그래서 여기 이제 카운팅 좀 헷갈려요. 정리를 하면 현재 저점 25,120 한 25,200이라 할게요.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거든요. 이게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예요. 이제 그럼 두 번째에서도 한 번 더 내렸다가 이제 크게 반등이고 얘는 떨어지고 반등, 다시 떨어지고 반등이죠.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를 이제 나눈 게 첫 번째는 이제 여기가 그냥 저점인 거고 두 번째는 뭐 깼다가 바로 올라가거나 혹은 깼다가 4파 나오고 다시 한번 떨어졌다 올라가는 거잖아요. 여하튼 지금 저점이 단기 저점이냐 아니냐 이제 그 판단을 해야 되는데 1번이 이제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동 카운팅상은 이제 나와봐야 알겠지만 2번으로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1번에 좀 더 무게를 싣는 이유는 일봉상 상승 다이버전스가 이제 컨펌이 됐기 때문에 명확하게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됐거든요. 얘는 이제 신뢰도도 되게 높고 해서 저점을 한 번 더 안 깨고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하튼 일단 정리하면 이렇게 두 개고요. 파동 카운팅 잠깐 지울게요. 얘도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단기 파동으로 봤을 때 15분봉으로 보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ABC로 올라온 것 같고요. 그럼 여기가 이제 B파가 되겠고 지금 C파가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바이낸스에서 잠깐 봅시다. 이제 아까 말했던 이제 파동 카운팅이고 5파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잠깐 지울게요. 여기가 지금 저점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점이라면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를 수렴으로 봤거든요. 지금 살짝 뚫리긴 했는데 이 파동에 대한 되돌림을 A, B, C, D, E 하고 뭐 F 하고 뭐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살짝 뚫렸죠. 여하튼 여기가 저점이라면 저는 이제 이렇게 C파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5분봉으로 봤을 때 제가 뭐 15분봉 아래는 이제 카운팅을 잘 안 하지만 1, 2, 3, 4, 5 임펄스
여기도 1, 2에 3, 4, 5 임펄스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15분봉으로 보면 1, 2에 1, 2인 거예요. 근데 1, 2에 1, 2가 이제 얘는 수렴으로 1, 2인 거죠. 지금 여기 흰색 추세선이 뚫려가지고 여기보다 내려오게 된다면 이제 1, 2, 1, 2 관점은 폐기가 되는데 5분봉으로 볼게요. 여기가 지금 안 뚫리고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A, B, C 이렇게 조정이 끝나고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2, 3, 4, 5 다시 한번 앞에 1, 2가 있으니까 1, 2에 3, 4, 5 이렇게 지금 되게 이상한데 아마 임펄스가 나오면 길게 올라가겠죠. 그리고 완성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차트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현재 롱 포지션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쯤에 롱 포지션 들어갔습니다. 이쯤에. 여기 들어간 이유는 아까 2파가 수렴으로 나오고 여기 지울게요. 네, 2파가 수렴으로 나오고 올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손절은 여기를 걸고 있어요. 손절 라인을 여기를 걸어두고 일봉상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가 명확하게 컨펌이 났으니까 잠시만요. 가격은 올랐는데 RSI가 떨어지는 일봉상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가 명확하게 컨펌이 났으니까 이 자리를 안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면 그냥 손절치고 다시 한번 떨어졌다 올리게 되면 올라올 때 롱 포지션 들어가면 돼요. 여기 손절 라인으로 걸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상방을 보고 있습니다. 상방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뭐 1시간 봉으로 봤을 때도 가격은 내려왔는데 RSI가 올라가는 1시간 봉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났거든요. 4시간 봉으로 봐도 가격은 내려왔는데 RSI가 올라가는 4시간 봉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차트가 또 나와봐야 알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에 파동 카운팅이 잘 안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점 내렸다가 올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서 반등이 엄청 빠르고 크게 나왔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제 빠르고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를 다시 한번 안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주황색 조금 진하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C파가 나오기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 관점이 맞다면 여기가 임펄스로 올라갔지 혹은 결과적으로 또 ABC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여하튼 이 관점이 맞다면 한 27,000, 한 160 여기를 넘겨서 올라갈 테니까 손절을 치게 된다면 한 이만큼 익절을 하게 된다면 여기 위에서 할 테니까 적어도 손익비가 1대3 이상은 되기 때문에 상방을 보고 있습니다. 상방을 보고 있어요. 지우겠습니다. 지울게요. 얘도 지웁시다. 깰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여기를 만약에 깨게 된다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1, 2 관점은 팩입니다. 깨게 된다면 아마 그냥 얘가 ABC였던 거고 A, B, C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저는 상방을 볼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한 25,620 여기를 깨지 않는다면 저는 현재 다시 상방을 볼 것 같습니다. 이더를 잠깐 볼게요. 이더를 보겠습니다. 이더도 큰 봉으로 봅시다. 지금 현재 이렇게 노란색 ABC가 완성된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황색 B파가 진행 중인 걸로 볼 수 있겠죠. 피보나치를 그어보면 이더 같은 경우에는 거의 0.5까지 떨어졌습니다.
0.5까지 떨어졌으니까 반등을 충분히 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더로 보면 이 주황색 C파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크게. 이더도 일봉상 이제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되긴 했거든요. 가격은 올랐는데 RSI가 떨어지는 일봉상 상승 다이버전스가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더가 반등이 더 세게 나왔어요. 비트보다. 이더는 꽤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더를 봤을 때 이제 아까 비트가 카운팅이 헷갈린다라고 했잖아요. 이더 같은 경우 저는 이제 여기를 임펄스로 카운팅을 했고, 그리고 여기 하락하는 거를 그러면 뭐 1, 2에 3, 4, 5로 보거나, 임펄스 그냥 5, 3으로 봐서 5 반등이 되게 작긴 하지만 ABC 3, 5 이런 식으로 봐야 될 텐데, 이더를 보면 여기 카운팅을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여기 반등이 너무 세게 나와서 아까 비트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 1, 2에 3 여기가 4고 5 이렇게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이더를 봤을 때. 그래서 아까 이제 비트를 좀 더 상방을 보는 거긴 합니다. 물론 이제 이더랑 비트는 이제 다른 애니까 비트는 저점을 깼는데 이더는 안 깨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더를 참고했을 때는 이제 비트도 저점을 한 번 더 깨지 않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비트가 웬만하면 여기를 이제 안 깼으면 좋겠는데, 이더 잠시 봅시다. 이더를 잠깐 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더 같은 경우에도 5분봉으로 보면 여기가 이제 제가 작은 봉 카운팅을 안 하는데 여기가 이제 헷갈려서 좀 했거든요. 3분봉으로 봤을 때 여기가 뭐 1, 2, 3, 4, 5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1, 2, 3, 4, 5. 그러니까 한파동 완성이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저점이 여기니까 지금 안 깼어요, 아직. 잠시만요. 3, 4, 5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이더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A, B, 여기가 지금 좀 높은 것 같은데 A, B, C 해서 A, B, 뭐 C, D, E 이렇게 수렴 보고 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단기 저점 여기를 안 깨면 되겠죠. 그래서 2파 수렴으로 보고 3, 4, 5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더 같은 경우에도. 그럼 15분봉으로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얘가 이제 1, 2 되는 거고, 앞에 하나 더 있으니까 1, 2에 뭐 얘가 완성되면, 그러니까 1, 2에 잠시만요. 완성이 되게 된다면 1, 2에 3, 4, 5 앞에 또 1, 2에 3, 4, 5 앞에 하나 더 1, 2에 3, 4, 5 이렇게 이제 좀 길게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요. 비트가 반등이 나오기는 나오네요. 5분봉이 지금 이제 거의 과매도 보면 걸렸으니까 가격은 내려왔는데 RSI가 올라가는 5분봉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나면서 추세 전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15분봉으로 보겠습니다. 뭐 아니면 뭐 이제 이더도 피보나치를 그어보면 아직 뭐 0.5를 못 찍었는데 0.5를 찍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ABC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여하튼 비트든 이더든 일단 카운팅 상으로는 비트 같은 경우 한 번 더 저점을 내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일봉상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났기 때문에,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났기 때문에 이 자리를 안 주고 올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상방을 보고 있습니다.
카운팅을 했을 때는 뭐 이런 식으로 ABC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손해를 보게 된다면 이만큼, 윗절을 하게 된다면 뭐 이만큼 할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앞파동,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앞에 파동, 여기 하락 파동이 카운팅이 진짜 잘 안 되는데, 자, 카운팅을 좀 더 고민을 해보고 카운팅이 되면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여기 카운팅이 잘 안 됩니다. 여기 카운팅이 진짜 잘 안 돼요. 만약에 여기 이제 저점을 안 깨고 올라가게 된다면 ABC로 떨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급락을 해서 되게 임펄스 같긴 한데 카운팅이 안 됩니다. 저는 잘 안 돼요. 저점을 깰 것 같네요. 이 자리를 깰 것 같네요. 보니까 또 이제 주말이니까 변동성이 좀 없을 수 있거든요. 또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돼서 방향성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저처럼 이제 여기가 아까워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안 주고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까워서 포지션에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안 주면 안 들어가겠다. 약간 이 마인드가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확실하지 않으면 매매를 안 할 거야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다면, 여기 만약에 저점을 한 번 더 내리게 된다면, 저점을 한 번 더 내리고 바로 올리게 된다면 저는 이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봉상 봤을 때 얘가 떨어졌다 오르게 되면 가격은 내려왔는데 RSI가 올라가는 일봉상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날 거니까 이렇게 저 자리를 주게 된다면 깨고 올라올 때 손절 걸고 롱 포지션 들어가는 것도 되게 좋은 매매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지금 매매를 하지 않고요.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렇게 C파가 끝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이 카운팅이 잘 안 되지만, 그래서 25,160 지금 현재 저점을 한 번 더 깰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한 파동이 지금 끝난 걸로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일봉상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파동으로 봤을 때는, 노란색 큰 파동으로 봤을 때는 B파가 진행 중인 걸로 보고 있는 거죠. 좀 더 작은 봉으로 봤을 때 이렇게 주황색 B파가 끝나고 C파가 진행 중인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포지션은 이쯤에 롱 포지션 들어가 있고 손절 라인 걸고 익절은 여기 27,000 위에서 갈 생각입니다. 제 분석이 틀려가지고, 제 파동 카운팅이 틀려가지고 저점을 한 번 더 깰 수도 있지만 저는 일봉 상승 다이버전스를 보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저점을 한 번 더 깨지 않고 올라가게 된다면 저는 이 앞에 파동을 아마 ABC로 카운팅을 할 것 같고요. 만약에 한 번 더 깨고 올라온다면 임펄스로 보고 다시 한번 카운팅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5분봉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날 것 같거든요. 복마감 돼봐야 알겠지만 가격은 내려왔는데 RSI가 올라가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이제 여기를 깰지 안 깰지를 되게 유의있게 보고 있습니다.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반등이 나와서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투 이렇게 좀 크게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더도 이제 비트랑 관점이 거의 비슷하니까 이더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비트를 참고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더의 상승분이 더 이제 좋은데 굳이 비트를 매매하는 이유는, 이더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올라가지고 손절 라인이 좀 길어요. 여기를 잡더라도 좀 비트보다 길고, 여기를 이제 손절을 잡으면 엄청 길거든요. 그래서 손절 라인 잡기가 비트가 훨씬 편해서 비트 포지션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이제 폭락을 할 때, 매매를 신결 참 잘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뚫렸을 때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거든요. 왜냐면 여기가 전혀 이제 임펄스 파동으로 이제 떨어지는 게 상상이 안 되니까. 이렇게 모를 때는 매매를 하지 않고 쉬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웬만하면 원투로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